안녕하세요. 벤츠모터원 고양전시장 권지현 대리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밖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실제로 벤츠 차량을 운행하시기 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도받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연락 주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E클래스를 가지고 벤츠 차량들의 실내 기능들을 제가 한번 빠르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타임라인도 걸어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들만 넘기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서 한번 안내를 드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저희 스티어링 휠, 핸들 먼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핸들로는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냐? 쉽게 얘기해서 이 왼쪽 버튼들은 앞에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들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중앙 디스플레이를 조절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희 메인 화면은 아마 터치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요. 혹시라도 운행하시다가 버튼으로 조작하고 싶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조작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탭을 들어가셨다가 눌러서 들어가실 수 있고, 나올 때는 홈을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화면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계기판은 저희가 손으로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버튼으로 조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을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계기판의 테마를 변경하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시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크게 메인 화면으로 띄우실 수도 있고, 서비스 부분 이렇게도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팁을 말씀드리면, 벤츠 차량들은 지금 겨울철에 아마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굉장히 많이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수치가 1이나 2 정도만 달라도 우선 공기압 경고등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치를 보셨는데 1, 2 정도의 차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서비스 화면을 들어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 한번 클릭. 그러면 타이어 압력이라는 장이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OK를 한 번 더 눌러서 메모리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타이어 경고등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정말 실제 수치를 봤는데 한 5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화면에서도 나오실 때는 돌아가기 눌러서 나오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홈을 누르신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들은 이 위쪽에 메뉴들이 하나 더 보이실 거예요. 올라가 보시면 헤드업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설정이라는 페이지가 나오실 건데, 눌러주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헤드업이 나오는 부분에서 저희가 높낮이랑 밝기 부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낮추고 밝기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화면으로 나오실 때는 홈 버튼 눌러주시면 가장 맨 처음으로 나오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시다 보면 가운데 메뉴 창에서 세부 메뉴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비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 이 페이지에서 음악을 좌우로 넘기면서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그맣게 또 내비게이션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음악창으로 띄우실 것 같기는 하고요. 아니면 가장 메인 기본 창인 이 트립 창으로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에서 이 왼쪽 아래 부분은 저희 반자율 주행 관련된 버튼들이에요. 반자율은 쉽게 말해서 설정을 원하실 때는 지금처럼 셋 플러스를 한번 눌러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 창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셋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서 달리는 속도에 맞게끔 반자율이 바로 활성화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차로 유지, 핸들 조향, 앞차 간격 한 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속도를 올리고 싶을 때는 누르시게 되면 10km씩도 올릴 수 있고, 볼륨 조절하는 것처럼 쓱쓱 올리게 되면 1km씩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 차간거리 버튼인데, 누르시게 되면 1단계, 4단계, 저희는 총 세부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한 칸은 대략 25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자율은 아무래도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4단계나 3단계 좀 여유 있게 운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자율주행을 끄시고 싶으실 때는 직접 캔슬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 직접 밟아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활성화 원하실 때는 셋 플러스만 눌러주시면 이전 상태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란 버튼은 무엇이냐? 저희가 라이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인데요. 아마 평상시 99% 이상은 그냥 이 오토로 놔두시면 어두워질 때는 불이 켜지고 어두워질 때 그리고 밝아질 때는 자동으로 데일라이트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실 때는 낮에도 전조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전조등 키면서 다니실 수 있고요. 아니면 미등을 켜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파킹등이라고 해서 유럽 국가에서 좀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저희는 거리에 이제 전조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요거는 따로 해두시면 안 되고, 해두실 경우 또 혹시나 깜빡하고 잊고 내렸다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버튼 오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는 저희가 후방 안개등입니다. 저희 안개가 많이 꼈을 때 요거 눌러서 활성화해 주시면 안개등 활성화하면서 다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버튼, 저희가 와이퍼는 어떻게 조작을 하냐, 요걸로 저희가 조작을 해 주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레버로 해 주실 거고요. 조작을 하실 때는 올려주시게 되면 와이퍼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저절로 빨라지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실선을 해 두시게 되면 수동으로 세기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꺼주실 때는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끝에 있는 이 버튼은 무엇이냐, 제가 워시액을 분사하는 겁니다. 한번 가볍게 누르게 되면 한 번만 분사하게 되어 있고요. 길게 꾹 누르게 되면 워시액이 계속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벤츠 차량이다 보니까 벤처는 기어 조작이 다 이 오른쪽 레버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주신 상태에서 레버를 밑으로 힘있게 내려주시게 되면 드라이브, 반대로 위로 올리시게 되면 후진, 그리고 누르시고 내릴 때는 여기 끝에 보이는 파킹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킹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나 후진을 살짝씩 하게 되면 제가 중립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전진이랑 후진은 힘있게 내리고 힘있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도어 쪽에 있는 버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시트 조절은 다 앞전식으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로, 무릎 바지도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등받이 조절, 그리고 머리 부분은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거는 이 버튼은 이제 열선, 저희가 의자랑 스티어링이 같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통풍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조작은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트 조절과 핸들 조절,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신 다음에 M 누르고 1번 누르면 방금처럼 딸깍 소리 들리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포지션이 저장이 된 상태시고요. 시트가 바뀌었을 때 이 1번만 꾹 눌러주시면 지금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버튼들은 제가 윈도우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 3개는 사이드 미러 조절하실 때 이제 왼쪽은 왼쪽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처럼 방향을 조작하시게 되면 이제 왼쪽 사이드 미러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설정을 해놓고 내리셨다가 다시 탑승하시게 되면 나중에 주차하실 때 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차하실 때 이 주차선 보조를 받고 싶으실 때는 지금 상태로 놔둬주시고 다녀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불편하다 싶으시면 왼쪽에 눌러주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어디 있냐 여쭤보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보시면 이 파킹 브레이크는 저희가 여기 라이트 조절하는 곳 밑에 저희가 있습니다. 벤츠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주차하시게 되면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중 주차는 절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제가 따로 이렇게 눌러서 해제하실 필요 없이 안전벨트 매신 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출발해 주시면 알아서 풀리니까
요거는 따로 조작하실 일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가운데 메인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300AMG 차량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조석까지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슈퍼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요. 제가 메인 화면에서 기능 간단하게 한 번씩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차량을 인도받으시게 되면 아마 이 전화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핸드폰 연결 무선으로 다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모두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한번 연결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핸드폰 여기 밑에 사이드 수납함에 놔둬 주신 다음에 요 메인 화면을 스마트폰이라 생각하고 사용해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치 연결 눌러 주신 다음에 새 장치 연결, 그리고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바로 장치가 뜨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눌러주신 다음에 핸드폰에 나오는 등록, 허용 이런 창들 다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추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동의한 메뉴 나오실 때 이것도 동의해서 직접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하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연결이 완료가 되면 왼쪽 상단부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창이 생기실 거예요. 그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 탭 들어가 보시면 요즘 나오는 벤츠 차량 내비게이션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고될 때 고객님한테 꼭 벤츠 순정 내비게이션 먼저 한번 써보시고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뭐 네이버 지도, 티맵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 조절은 여기 보시는 화살표로 해주시면 되고요. 목적지 입력은 직접 눌러가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OK 버튼만 누르면 경로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경로가 활성화되고 나서 취소하실 때는 왼쪽에 기팔 표시가 뜨실 거예요. 요거 X 표시 눌러주시면 경로 취소도 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라디오는 들어보시게 되면 저희가 웬만한 주파수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서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즐겨찾기를 통해서 직접 빠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라디오 들어온 김에 제가 음량 조절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음량은 여기 밑에서 터치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해주실 수 있고요. 음소거는 직접 눌러주시면 바로 음소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통해서 올리고 내리고 음량 조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창이 있는데 미디어는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는 페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라는 전화랑 음악만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블루투스 창에서 전화랑 음악만 따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DMB 기능이 있지만 요거는 정차 시에만 저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주행하시게 되면 블랙 화면으로 바뀌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USB는 이렇게 들어와 보시게 되면 제가 요즘은 USB 단자가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에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납합 안쪽에도 한 개가 추가적으로 장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USB를 쓰실 때는 앞에 C타입 젠더를 꽂아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닫아서 사용해 주시면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메인 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기 어플 눌러보시면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 멜세스미, 제가 출고될 때 직접 어플 설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 핸드폰에 깔으신 다음에 차량 원격으로 문 열고 닫고 시동 미리 걸고 이런 작업들 다 가능하니까 혹시나 출고 받으실 때 이 어플 설치를 못 받으신다면 요거는 꼭 가입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넘어와서 제가 많이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컴포트 모드는 들어가 보시면 이 시트 키네틱이라는 창이 있는데 요거는 눌러보시게 되면 시트 운전석과 동반석이 재생을 눌렀을 때 앞뒤로 위아래로 계속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장거리 운행 같은 거 하실 때 약간의 졸음 방지차 요 기능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러서 재생을 멈추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시트 저희가 주행 마치시고 나서 문 잠궈 주시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터 설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선 시트를 틀게 되면 자동으로 이 스티어링을까지 뜨거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창 들어와 보시게 되면
밝기는 저희가 총 0단계부터 20까지 수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단색으로는 총 64가지 컬러 변경 가능하고요. 멀티 컬러로 해두시게 되면 구역마다 색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거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기분 전환하시고 싶을 때 요 창 들어와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말 그대로 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실 때만 들어와 주시면 되는 창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설정 페이지입니다. 설정 페이지 들어와 보시게 되면 벤츠 차량에 대한 안전 옵션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웬만한 신차들은 처음 출고되실 때 기능이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충돌 회피, 지원 기능 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카메라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주차 경고음 같은 경우 너무 크다 싶을 때는 여기 페이지에서 음량을 한 3 정도로 낮춰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보시면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넘어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겨울철에 재생하게 되면 한 번씩 차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니까 지금은 사실 많이 쓰시진 않으실 거고, 컴포트 모드 승하차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활성화가 됐을 때 시트나 핸들이 너무 아래 와 있거나 앞으로 나와 있거나 하면 나중에 내리실 때 자동으로 뒤로 빠지고 핸들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하실 때 이렇게 활성화해 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벨트 조절이라고 해서 벨트를 채우게 되면 몸에 맞게끔 한 번 더 조여주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답답하다 싶으면 요거는 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열기 닫기 페이지, 저희가 밖에서 잠글 때 요거 활성화해 두시면 좋을 거고, 중간에 음향 피드백 보이실 거예요. 소리가 저희가 문 잠글 때 빵거리는 소리가 한번 나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륨 조절은 따로 안 되다 보니까 끄거나 키거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면 요거는 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림 제한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저희가 열림을 제한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버튼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기계식 주차장을 들어간다던가 하실 때는 혹시 모르게 또 트렁크가 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열림 제한을 활성화해 주시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 다이나믹 셀렉트는 운전 모드를 변경하는 건데, 사실 설정 들어오실 필요 없이 하단부에 이 다이나믹 버튼을 통해서 조절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과 에코 모드까지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그냥 평상시 컴포트 모드로 다니실 거고요. 나중에 한 번씩 스포츠한 드라이빙 원하실 때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들어와 보시면 디지털 라이트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스포트라이트 기능 요거 활성화해 두시면 이제 지나가시거나 할 때 라이트가 알아서 비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외 수동 지연 저희가 항상 15초로 세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는 동일한 설정 페이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말 그대로 차에 대한 언어나 시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세요. 그래서 저희가 출고될 때 웬만하면 이거는 다 세팅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들어오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플, BBD 브라우저 보실 수 있고, 유튜브나 에센셜 요것도 보실 수 있고요. 정보는 디지털 사용 설명서가 있지만 사실 제출고 고객님들은 그냥 보실 필요 없이 저한테 연락 메일 주시면 됩니다. 저녁도 상관없고 주말도 상관없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넘어가 보시게 되면 방금 살펴봤던 유튜브, 에센셜, BBD 브라우저 요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발디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25년식부터는 5G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핫스팟을 켜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우선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기능에서는 아마 이 정도 기능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나와 있는 이 창은 이제 공조장치에 대한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공조장치를 활성화하실 때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공조장치 방향들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한데 바람을 한번 켜보게 되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저희가 활성화가 가능하고, 끄실 때는 따로 오프 버튼이 없기 때문에 맨 왼쪽으로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람 방향은 나는 앞에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랑 위에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조절하실 수 있고요. 나오실 때는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랑 뒤에 습기가 꼈을 때 앞에 제거, 뒤에 제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올리실 때, 내리실 때,
앰비언트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공조 버튼 밑에 있는 버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물리 버튼들은 아까 요거 운전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이었고요. 요거 버튼은 뭐냐? 저희가 후진할 때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 P를 누르게 되면 전진을 하면서도 카메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실 수도 있고 뒤에 측면 왼쪽, 측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도 전진하면서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차 모양은 뭐냐? 눌러보시게 되면 많이 쓰는 기능들 모아져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끄거나 키거나 하실 부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요. 이 상태로 놔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상등 저희 가운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급 시에 가운데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버튼은 사실 이 메인 화면을 끄는 버튼인데 어차피 끄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시동 끄고 내리시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이거는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페이지는 사실 중앙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어야 저희가 지금처럼 화면을 쓰시고 하실 수 있고요. 이 페이지는 사실 이 오른쪽 왼쪽에 있던 화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운전자 이제 옆에 있는 보조석에서 사람이 타고 계실 때 뭐 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용도로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도 버튼이 물리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은 1열 전체 등, 그리고 오른쪽은 2열 전체 등은 손잡이 안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열에 있는 여기 손잡이 안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실 저희 멜슨 스미 관련해서 본사랑 연결이 되는 거라 많이 쓰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프 버튼은 빨간색은 비활성화고 지금은 활성화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활성화해 두셨을 때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지금처럼 불이 켜지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닫을 때는 이렇게 꺼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하 주차장 쓰실 때는 요 기능 활성화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SOS 버튼은 누르시게 되면 요 흰색 버튼이 보이실 건데, 정말 위급시 큰 사고 나셨을 때 요거 누르면 위치 자동으로 전송되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씩 여실 때는 이렇게 눌러서 하나씩 켜주시면 됩니다.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해주시면 활성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를 여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여기 보시게 되면 안쪽에 터치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앞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썬루프를 여실 수도 있고요. 닫으실 때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썬루프 닫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안에 덮개를 닫으실 때도 똑같이 한 번 더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처럼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썬루프가 닫히시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부, 저희 벤츠 하이패스는 어디 있냐? 여기 조수석에 있는 글로우 박스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 여기 보시면 위쪽 상단부에 단말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출고될 때 웬만하면 단말기는 다 등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카드 전면으로 가게끔 해서 끼워만 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우 박스 안에 넣어 놓으시면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고될 때 이 정도 기능 설명해 드리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사용법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핸드폰 연결, 음악 듣기 이 정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건데, 기능적으로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영해 하시다가 분명히 모르시는 부분 나오실 거예요. 그럴 때 어차피 제 출고님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기능 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편하게 유튜브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클래스 기능 설명을 통해서 벤츠 차량의 기능은 어떻게 운행을 하냐, 요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짧게 외부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차량 키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잠금 버튼, 해제 버튼, 그리고 빠르게 2번을 누르면 트렁크를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플러시 도어로 다가오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가볍게 바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부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문 잠그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고요. 다가오셨을 때 가볍게 터치하게 되면 열리시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여는 방법이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어 안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여실 수도 있고요. 방금 안내해드린 저희가 키로 제가 눌러서 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엠블럼 밑에를 직접 눌러서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아래 약간 발을 넣었다가 빼주시게 되면 트렁크 열리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동일하게 넣었다가 빼게 되면 닫히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위에 보시면 버튼 2개 보이실 거예요. 왼쪽은 트렁크만 닫는 버튼, 그리고 오른쪽은 앞에 문까지 잠금 같이 하는 버튼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밖에서 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문이 열린 상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왼쪽 부분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유 마무리 하신 다음에는 가볍게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부 설명도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